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물론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의 후보들은 전남도 주도의 공모 절차 추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신청 대학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선정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해야 하는 쉽지 않는 과제여서 위탁기관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대는 이에 대해 공동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던 서부권 지역사회의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남도가 주도하는 공모 절차가 일부 정치적, 소지역주의적 논리에 왜곡되지 않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라남도 전체 그 장래 나쁜 영향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도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해 전남도 주도의 공모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분위기지만 지역사회는 물론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일부 지역 후보들도 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 신청 주체가 대학이고 접수와 최종 승인 권한도 교육부에 있는데 전남도가 주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향후 법적 분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의대 유치 희망대학이 각각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뭘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모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용이고 목표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라는 거죠. 전남도가 전남 의대 유치 방식을 두고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명확하지 못해 지역별 총선 이슈로까지 부각되면서 우려와 논란을 계속 확산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026년 신설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 오랜 수건 국립의대. 전남의 열악한 공공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할 다시 없는 기회인 만큼 전남 동서부 간 지역 정치와 정서의 유불리를 배제한 광역 행정의 균형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또 동부권뿐 아니라 경남 서부의 수요까지 끌어당길 수 있어 의과대학과 병원을 유치하는 데 최적지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석유화학과 제철 신산업까지 전남 동부권에 밀집한 산업단지들. 폭발과 화학물질 유출 등 산업재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역에 환자가 의대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의대가 있을 경우 여기에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유출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의 4대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은 10.7%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응급처치와 진단을 받고 다른 지역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많다는 뜻인데 여수와 광양, 보성고흥 등 인근 지자체 환자가 순천을 찾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 순천에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목소리입니다. 90만 명에 육박하는 동부권 인구와 함께 경남 서부 일부까지 당길 수 있는 풍부한 의료 수요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순천시는 접근성이 좋고 정주 여건 조성을 이미 마친 신대지구에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 병원 부지를 대학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대지구에는 의료 부지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큰 병원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순천이 적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제 보도된 광양의 한 식자재 마트 운영 중단과 관련해 납품업체들의 대금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수지청은 마트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경영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소재를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표가 간절한 후보들은 거리와 시장을 돌며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정막만 흐르는 순천 나간면의 한 시골 마을. 박시연 씨는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온 여성 농업인입니다. 전남 농업인 28만 명 중 여성 농업인은 15만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지만 정책 참여 기회는 부족합니다. 박 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22대 국회에 전달합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또 청년 후계 농업인들의 자리를 잡고 또 그 기농기촌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2006년 4월 4일생 한 지우군은 이번에 생애 첫 유권자가 됩니다. 만 18세를 맞는 생일이 지나면서 투표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전까지 선거일은 단순한 쉬는 날이었는데 올해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지우군의 꿈은 사라지지 않는 고향입니다. 고흥이 이제 없어질 도시 1위라고 하잖아요. 1, 2위를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고흥이 사라지지 않고 좀 더 발전해서. 전남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 불안정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향인 대구에서 취업을 위해 여수로 내려온 이채연 씨는 석유화학업계의 어두운 미래에 불안감이 큽니다. 이 씨는 지역 경제와 지역 청년의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대규모의 깔끔한 주거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열립니다. 전남 유권자들은 총 156만 4,293명. 투표를 통해 총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298곳의 투표소가 운영되고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여수갑 박정숙 후보가 사과 입장을 냈지만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늘 여수 여서동에 있는 박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반역사적 망언이고 특별법 제정에 이른 민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후보가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대못을 박았다며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며 5.18과 4.3에 이어 여순 사건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합의를 부정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이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가 만원 수준인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조성 비용은 전액 도비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해 신혼부부에게는 84제곱미터, 청년에게는 6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에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불편해진 곳이 있습니다.
고흥의 한 마을길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땅 주인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건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좁은 길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공간은 40년 넘게 주민들이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입니다. 원래는 통행이 자유롭던 골목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길폭은 60cm 남짓. 울타리 끝 맨 안쪽 주택에 살고 있는 아흔의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도 전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전동차가 못 들어가고 있게 나 손노는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사람이 이래갖고 어디 살겠어 그러면 사람이 그냥 분통이 터지죠.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통행료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땅을 사면서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이자가 한 150만 정도 나간대요. 한 달 150만 달라 이거 사용료를. 땅 주인도 할 말은 있습니다. 2년 전 땅을 살 때 골목길이 사유지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후 측량을 해보니 설계가 안 나와 지으려 했던 원룸도 못 짓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지자체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만 매입하려 했지만 땅 주인은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좀 구해봤어요. 이게 행정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도로법상 건설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비법정 도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올해 광양항의 첫 국제 크루즈 선박이 외국인 여행객과 승무원 등 870명을 태우고 여수 크루즈 부두에 입항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늘 여수엑스포 크루즈 부두에서 전남도와 여수시, 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국제 크루즈 선박 입항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입항을 시작으로 오는 5일과 10월 9일, 11월 1일 등 국제 크루즈선이 잇따라 여수항에 입항한다며 크루즈선 유치와 여수항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포트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봄철에 3,300여만 명이 전남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남 방문객 1억 2,900만 명 가운데 3,400만 명이 가을철에 방문해 가장 많았고 봄철에는 3,300만여 명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관광 지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였고 순천과 목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방문객의 거주지 비중은 광주광역시가 41.2%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3.1%, 서울 9.5% 순이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도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과 냉동 난자시술비 지원 등 신혼 난임 부부를 위한 신규 사업에 나섭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고요. 결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청년 스마트 농업과정 교육생을 다음 주부터 모집합니다. 스마트팜 적용 기술 등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 현장 견학도 이루어집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냄비 받침 400개를 전달했습니다. 임직원 등 400명이 봉사활동을 통해 제작했으며 열에 강한 자기와 원목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가진 봄의 절기 청명인데요. 아쉽게도 전남 지역의 하늘은 종일 흐렸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거치며 맑아지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기온 20도, 주말인 모레는 21도까지 오르며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여수와 광양 10도, 순천, 고흥은 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7도, 광양, 고흥 19도, 순천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봄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엔 순천 지역의 낮 기온이 24도, 월요일에는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공사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진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후계 농업인 740명을 선정해 기술, 경영, 교육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선발된 청년 후계 농업인들에게는 3년까지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농지은행 농지 임대 등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선발한 청년 후계농 607명 가운데 141명이 지역에 정착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 복지부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년 연속 상호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과와 고흥군 주민복지과 공무원 50여 명은 자발적으로 상호 지역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500여만 원을 상호 기탁했습니다.